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한 지도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보니까, 사회문화 내용을 거의 딱 절반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배울 내용을 열심히 한다면 끝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도 수업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110쪽 3단은 대중문화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 111, 112쪽에 있는 내용을 우리 중심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내용이, 자, 여기 대중문화라는 겁니다. 대중문화. 자, 대중문화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자, 여기 대중문화 예술상을 받는데 우리가 자주 보던 사람들 있죠? 여기 뒤에 유재석, 전현무, 개그맨 중에서는 김숙, 여기는 신현준인가? 맞겠죠? 그리고 이순재, 그리고 여기 가수 아이돌, 여기는 평론가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TV에서 자주 보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요계도 있고, 개그, 연예계도 있고, 그리고 MC계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자, 이 사람들이 우리 TV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자, 우리 대중문화 하면 어떻게 보면 TV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즐기게 되는 그러한 문화들이 이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대중이라고 있는 대중. 대중이 뭘까요? 자, 의미가 여기 있네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특정한. 그래서 특정한 누구가 아니에요. 불특정한 다수가 공유하는 문화. 어떻게 보면은 즐기기 위한 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적합할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즐기기를 위해서 공유하는 문화라고 보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아까 TV에서 자주 보는 그런 사람들. 자, 유재석이 놀면 뭐하니라든지 무한도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찍었을 거예요. 자, 그 프로그램을 유재석이 찍으면서 특정한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걸 송출하면 누군가가, 다수가 그걸 보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배우들이 영화를 찍습니다. 드라마를 찍습니다.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죠.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이런 것을 자, 통틀어서 대중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의 특징이 우리 특정한 다수가 아니라는 거. 불특정 다수가 즐기는, 공유하는 문화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점 한번 봅시다. 대중문화는 하위 문화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하위 문화가 뭐였어요? 특정, 하위 집단 구성원들이 누리는 문화라고 했어요. 자, 특정한 하위 집단의 어떤 구성원들이 모여야 돼요. 근데 대중문화는 특정한가요? 아니죠. 불특정한 다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대중문화는 하위 문화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겠죠.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대중문화는 하위 문화인가? 이렇게 반문화, 세대문화, 청소년 문화, 지역문화 이렇게 나와서 대중문화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을 찾으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예전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문화는 하위 문화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위 문화 다음에 이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하위 문화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아니라는 거 우리 개념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중문화는 등장 배경
한번 알아봅시다. 자, 대중, 불특정 다수가 함께 누리려면 그 누리는 내용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져야겠죠.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대량으로 소비가 되어야지만 다수가 누리는 그런 문화가 될 겁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진 계기가 바로 이거죠. 산업화. 맞죠? 산업화가 뭐예요?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뭔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전에는 농경사회, 농업하는 어떻게 보면 가내 수공업이었어. 가내 수공업.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면 집에서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모두가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잘 만들어질 수 없었죠. 맞죠?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루어졌고 모두가 누리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산업화가 첫 번째 배경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게 우리 인쇄술의 발달이라 그래요. 인쇄술. 책. 어떻게 보면 신문이라고 한번 봅시다. 글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 가능해지겠죠. 맞죠? 문화적인 걸 누리려면 어느 정도 지적 수준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글을 읽을 수 있고 셈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의무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도 이 산업화의 노동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등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농경사회에는 그냥 농사만 지으면 됐기 때문에 굳이 글을 몰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산업사회에서는 글을 통해서 전파되고 기본적인 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정한 의무교육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의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향상되었고 이 지적 수준이 향상된 걸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갖추어지게 된 거죠. 다음, 어떤 것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위가 낮더라도 문화를 누린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위가 잘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즐길거리, 우리 대중문화도 보면 즐길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즐길거리를 즐기는 기회, 여유가 많아지겠죠. 맞죠?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가 높아진다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위가 향상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 바로 보통선거. 보통선거가 뭐죠? 그렇죠. 만 18세, 우리나라 18세 뭐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다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오죠. 바로 이 보통 선거를 통해서 권리,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서 즐기는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 대중매체가 급격하게 발달했어요. 우리 대중매체는 뒤에서도 하겠지만 신문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뉴미디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TV를 통해서 대중문화가 생산되고 보급되고 라디오를 통해서 대중문화가 생산되고 보급되고 책을 통해서 대중문화가 생산되고 보급되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문화는 불특정 다수가 누리는 문화라고 보면 되는데 즐기는 문화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크게 네 가지. 산업화, 의무교육, 보통선거, 대중매체의 발달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중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등장 배경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특징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했었죠. 바로 대중매체를 통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대중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 자, 서울에서 유행하는 어떤 것들이, 가수들이 유행하는 어떤 것들이, 뭐 패션들이 TV를 통해서 전해진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또는 K-팝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뭔가를 전파된대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신속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죠? 전파 속도가 어때요? 그렇죠? 아주 빠릅니다. 다음, 비슷한 것을 보니까
대량 생산된 것을 대량 소비하고 비슷한 것을 보니까 구성원들이 비슷해지겠죠. 구성원들을 동질화시킨다라는. 구성원들이 비슷해지면 그 구성원들끼리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자, TV를 통해서 어떤 유명한 가수의 노래가 전파됐어요. 콘서트에 갔는데 전부 다 그 노래를 떼창을 하고 있어요. 그 구성원끼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되겠죠. 그리고 우리 대중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대중이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공유하는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우리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중문화의 특징은 뭐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이 우리 책 112쪽에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책도 한번 읽어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